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 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2교시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선 시간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환경,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내부 환경 분석은 마이크로포터의 5포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서 가지게 될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도 추가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경쟁 환경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환경 분석한 후에 기업들이 이 우리 경영 환경을 직면하고 거기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잘 잡아볼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잡아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연장선상이고요. 자, 그래서 이 경쟁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분석했고요. 거기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라는 걸 한번 정의해보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 환경 분석 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대표적인 환경 분석 후에 시작하는 경쟁 전략은 경쟁 전략 선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전략을 있지만 첫 번째 전략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전략은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 요소를 고려해서 전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은 특히 기업 전체 아니면 기업 전체에서 아예 이 시장을 들어갈까 말까 이거 결정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 전략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이 시장을 들어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경쟁 전략입니다. 그리고 경쟁 전략에서 이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하는 전략들은 이미 이제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쟁 우위를 어떤 것들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경쟁 전략 선택에서도 특히 시장 상황 고려하는 것은 언제 기업 전체 차원에서 시장에 들어갈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경쟁 전략을 선택하는 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 우리가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장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시장 전략은 앤서프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앤서프 기법은 제품 시장, 그리고 제품 시장 확장, 이걸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앤서프 기존의 시장 전략이고요. 시장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앤서프에서는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나눠요. 그리고 제품을 기존 제품인지 신제품인지를 나눕니다. 그것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 자체가 기존 제품인지 신제품인지만 판단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 자체가 기존 시장인지 신규 시장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침투를 하는 전략인데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장 침투입니다.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 일시. 요거에 따라 전략이 다르는 거죠. 시장을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제품도 있고 기존 시장이 있다니까 이걸 들어가려면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제품들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새로운 제품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이에요. 왜? 기존 시장도 있고 기존 제품도 있는데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장을 침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두 번째로 기존 시장이에요. 근데 신제품이야. 그래서 기존 시장에다가 제품을 개선해서 출시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표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어디에 위치인지 어디 시장인지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전략은 뭘까요? 신규 제품이다가 신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렵고도 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신제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각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시장에서는 원래 없었고 아예 새로운 제품이고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전달하고자 할 것인지는 다각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존 제품이에요. 근데 신규 시장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을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내 제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 판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소포 기법이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사용해야 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전략 기법이에요. 엔소프 기법. 자, 두 번째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된 전략이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그리고 이런 뉴스에서도 보셨을걸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LG에서, 뭐 어디에서, 대기업에서 이 컨설팅 받는 그룹이다. 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BCG라는 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이 BCG 그룹은 전략적으로 사업군에 대해서 결정을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1학년 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쓰이냐면 시장 상황에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제품이 있어요. 그럼 제품은 뭘 봐야 되냐? 이 시장,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략적으로 사업 단위 기반으로 보시면 돼요. 제품 기반, 아니면 서비스 기반, 이 서비스 하나를 전체로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으로 보고,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고,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사용할 때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생산하는 기업 제품 자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과 비교해 보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다운이라는 우리 그 제품이 있죠. 그 세탁 세제 다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프라이드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운이라는 제품이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가 곤지, 전지. 그러면 다운이라는 제품은 이미 고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 성장률은 세탁 세제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장 성장이 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미 호환돼 여기서 우리가 침투하는 건가요? 이미 새로운 시장은 아니고 세제라는
시장은 이미 좀 더 포화인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성장률은 조금 더 낮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제품이 지금 다운이에 비해서 고예요, 저예요? 다운이에서는 아직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성장률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예요. 그러면 개의 위치에 있네요. 개의 위치에. 일단 개의 위치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장은 실패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낮은 시장. 개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 점유율도 높아요. 고예요, 고. 만약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이 더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별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스타처럼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원 배당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경쟁 전략에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별의 위치에 있다. 자원 더 배분하세요. 광고도 더 많이 하고요. 효과도 더 줍시다. 사람도 더 씁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의 이런 시장들이 이제 점점 시장 점유율도 고지만 이 시장 성장률이 어느 시간이 되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성장률이 다시 저로 가겠죠? 그러면 현금 조소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현금 조소는 캐시카우라고 부르고요.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완만하게 수익이 창출될 거예요. 그 대신 왜 캐시카우라고 부르냐? 현금 유동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별의 위치에서는 점유율도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현금 조소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캐시카우가 나오는 거죠. 현금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잉여 수익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게 될 거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시장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장 전략을 아예 철수할 것인지 더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유명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BCG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거든요.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 BCG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우리 시장이 어디에 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될 기업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진행하게 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할 비즈니스 형태를 만들 것인지를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 환경, 그리고 우리가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지금 배우시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리고 핵심 역량 파악, 그 기존에 새로 만들게 되는 우리 제품들은 우리가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BCG 매트릭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위치에서 시작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 제품을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을 들어가야 될지 판단해야 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행동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기준들은 전 기업인들이 다 알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세 번째 경쟁 전략은 경쟁 우위 요소를 고려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기업들은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많이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쟁 우위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 요소를 우리가 잘 잡아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거에 경쟁 우위를 잡냐? 제품 원가 우위를 활용하는 비용 우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품 원가 단위를 낮춰가지고 비용을 엄청 싸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경쟁 우위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보시면 같은 제품일 때 단가를 엄청나게 싸게 만드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품 원가에 낮추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경쟁 우위를 가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노브랜드 제품 같은 거 보시면은 같은 제품이 분명히 있으나 가격, 제품 원가를 OEM에서 최저로 낮춰가지고 최저 납품을 받아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전략으로 많이 하죠. 같은 제품이 있지만 노브랜드 사시는 분도 꼭 있잖아요. 두 번째가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서 차별화 전략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타 기업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이런 기능이나 원재료 면에서 좋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 기준에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뭐 명장이다. 이런 것들 광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고라든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차별화를 꾀하는 차별화 전략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집중화 전략입니다. 대상 고객을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특정 고객을 우리가 겨냥해서 비용 우위나 차별화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명품에서 많이 하죠. 고객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명품을 매년 50억 정도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들 제품으로 사는 명품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내줍니다. 무료로 생일 선물로도 보내주고요. 그 기준이 VVIP 기준인데 그런 것들이 집중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명품 전략이고 거기서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죠. 그냥 그분들한테는 아끼지 않고 다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를 주는 거예요. 기존 소비자층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 전략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전략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쟁 전략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쟁 전략을 쓸 건지는 우리 제품의 위치, 특성, 제품, 우리가 지금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 전략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뭐 프로세스를 만들던가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고객이 지금 이미 많고 이 특정 계층을 나눌 수 있는 상황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화 전략으로 좀 더 차별화를 더 가져가 보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을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바로바로 선택 가능한데 이때마다 우리가 조사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환경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서 전략 선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경쟁 전략을 기준으로 가지고요. 이 전략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립하기 위해서는 순환 과정으로 계속돼요. 이 비즈니스 전략은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했던 환경, 내부 역량 변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 분석부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환경 분석을 하죠. 그럼 환경 분석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의 환경과 내가 가진 역량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역량에 맞춰서 이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우리가 이 기업이 고객한테 제공할 가치를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설계하는 단계가 이 비즈니스 모델링 단계고요. 이 모델링 단계가 지나고 나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전략 수립 단계. 그래서 모델 기반으로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막 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략에서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의 대세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5번째 단계에서. 이 전략을 실행하게 되고 나서는 끝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이례적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가게 됩니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이 상황에서의 환경 분석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봤던 데이터가 내일 되면 또 바뀌어요. 그게 코로나 시대는 더 심해졌어요. 비대면 시대는 더 심해졌단 말이죠. 어제 세웠던 전략이 오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 많지 않았어요? 기업 이번에 외식 있었죠. 외식이라든지 여러분들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장사를 못하게 되거나 사인만 받아야 되는 전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있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해서 역량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모델링하고 전략 수립하고 전략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6인을 바뀌었어요. 그럼 또 환경을 확인하고 역량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링하고 전략 수립하고 전략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최적화된 전략은 그 순간이지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수 없어요. 왜? 이 비즈니스 환경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냥 비즈니스 환경도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요. 이 비즈니스 환경은 더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 자체가 정말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잘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전략의 기본적인 환경 분석, 역량 분석, 그리고 경쟁 전략들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넘어갔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및 이 비즈니스, 이 환경이라고 하죠. 이 환경이 모바일 환경,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대중화가 되니까 이 비즈니스를 표방하는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실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 실패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뭘까?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취약하다는 거죠.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경쟁을 진짜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설립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세 번째 단계 했던 비즈니스 모델 설립 단계가 여기서 따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세워가는지를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배워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짜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구나. 라는 걸.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류 기준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 같이 봤으면 하는 게 개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우리 계속 나왔어요. 비즈니스 모델 짜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형태 짜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도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란 건 고객한테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총체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 가치는 이렇게 고객한테 전달하고요.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이렇게 받아서 드릴 겁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되어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건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소비자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마케팅하고 판매할 것인가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고객한테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안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는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특정 사업 모델, 사업 목적. 우리가 이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누군지, 그리고 관계자는 누군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옷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파는 거니까 나가 될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팔 수 있나요? 아니잖아. 택배사도 껴야 되고요. 이 부자재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부자재사도 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가 누구고 관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거기다가 두 번째가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 전달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다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전달 경로가 비즈니스, 특히 이 비즈니스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전달 방식, 경로, 거기다가 수익, 원천은 어디서 오는지를 표현해놓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해서 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뭡니까? 했으면 저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상품을 이런 경로로 전달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어딜 환경을 활용한다? 인터넷 환경, 모바일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전한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요즘은 뭐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새로운 돈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면접장에 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접에 간다는 건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은 다 웬만하면 아실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이름이 모르는 기업에 갔을 때 기업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확한 답변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라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우리가 사업 목적이란 걸 밝혀야 되고 주체 관계자 밝혀야 되고 상품 서비스 정보 밝혀야 되고 전달 경로 밝혀야 되고 수익 원천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류 기준으로 보는지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기준 우리 책 72페이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사업 목적 달성하기 위한 주체 및 관계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 상대에 따른 구분입니다. 거래 상대가 누군지, 공급자가 누구고요, 수요자가 누군지만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누구고요, 사는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거래 상대를 대부분 어떻게 나누냐? B2C, B2B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B2C라는 건 B는 비즈니스, C는 소비자, 커스터머, 정부는 government라고 해서 BCG 나눕니다. BCG. 그래서 B2C라는 건 기업이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B2C. 비즈니스 투 커머스라고, 커스터머라고 표현하고 B2C라고 약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B2C 모델이고요. B2B 모델이고요. 기업 대 기업 제품을 파는 모델이고요. C2C는 고객 서비스 소비자 간의 거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B2G, 기업이 정부한테 파는 모델입니다. 거래 상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전자상거래 모델이 제공하는 가치에 따른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을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예요. 제공 가치.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제일 돼 있는지, 아니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고객한테 딱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 모델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거래되는 형태를 보면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옷을 산다? 그러면 어떤 상품? 물리적 상품이에요. 물리적인 상품이죠. 근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mp3 파일 산다? 물리적 상품이에요? 아니죠. 디지털화된 상품입니다. 요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구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건 판매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판매 방식을 가진가에 따른데, 첫 번째로 판매형, 대부분은 판매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온라인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판매형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요. 다른 방법에서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중개할 수도 있죠. 다나와 같은 사이트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형으로도 판매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수익 창출의 근원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기준을 잡아보시면 이 위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설명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델 유형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 성과를 증대시키고 수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요것들은 꼭 표현해야 된다. 첫 번째가 고객 가치는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서 다른 제품에서 발견할 수 없어야 돼. 똑같은 제품일 수도 있지만 그 제품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고객들이 이거 다르다고 느끼면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많잖아요. 같은 제품인데 여러분들 핸드폰 예를 들어볼까요? 샤오미 핸드폰,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다 다른데 왜 여러분들은 애플 핸드폰을 아니면 왜 삼성 핸드폰을 살까요? 다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게 제품이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고요. 경쟁사 제품에서는 줄 수 없는 가치여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차별화라든지 가치 품질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제품 저비용으로 차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객 가치에 대해서 우리 제품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객한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표현에서는 경쟁사 제품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24시간 주문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차별화될 수가 있어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면 우리는 고장났을 때 서비스 센터 가시면 2년간은 무료 보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별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고객 가치입니다. 이 고객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기획서를 쓰실 때 비즈니스 모델을 짜시게 되실 거고,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고객 가치입니다. 이런 차별화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범위예요. 범위. 제품의 범위. 시장 범위. 요거는 사업 모형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제품의 범위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은 유형,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제품만 판매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색깔만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로 판매할 건지, 이런 유형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범위라는 건 우리가 고객 가치를 제공할 목표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 시장을 어디로 할 건지 범위를 잡아놓는 겁니다. 우리 목표 시장은 여기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특징을 가진 제품도 이게 장소에 따라 차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상점 서비스 같은 거 예시로 들어볼까요? 온라인 서비스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책을 살 때, 하지만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완전히 다른 차별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는 뭔가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소비를 한다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책을 살 때는 어떤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내용을 보면서 사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럼 서점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뭘까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고 실체화된 제품들을 만지게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세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기업은 우리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목표 시장을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이미 확인 단계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적정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고려해야 돼요. 가격 책정에는 진짜 다양한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유형이 진짜 많은데 메뉴 형태 해서 고정 가격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많은데 1대1 가격 책정이라고 해가지고 판매자 구매자 해가지고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매에 의한 가격 방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매에 의한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점은 있지만 소비자들이 공모하면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거기 말고 또 역경매, 그리고 물물 교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격 책정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에서 가격 형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들이 이번에 구체화되게 된 게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당근페이라는 비용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죠. 네 번째 표현 요소는 수익 원천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 창출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예시로 들은 게 이 네 가지예요.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제품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 해도 광고를 보는 것에 대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것인지. 유튜브 같은 게 광고 수익 엄청나죠. 페이스북 이런 것도 다 광고 수익입니다. 인스타그램도 광고 수익이에요. 그 외에도 가입비 및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형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입비 및 이용료는 조금 더 전체 시장에서는 작고요. 대부분이 이제 광고 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부 다 광고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파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직접 판매 수익과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비교될 수 있겠지만, 직접 판매 수익은 제품 판매 수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하지만 그만큼 시장은 넓어요. 그거 외에도 수수료, 제품 판매 베이스 수수료를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연계된 활동은 표시돼야 됩니다. 고객 가치를 제공할 때 기초를 제공해주는 활동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있을 때 생각하는 건 뭐죠? AS죠. 그런 것들이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의 서비스까지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연구, 개발, 뭐 제품 설계, 제조, 시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계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도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의 가치와 그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계된 활동에서 우리 가치와 시너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 차별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이 연계된 활동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연계된 활동들을 꼭 표시해줘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치를 설명하기도 하고 시너지도 가지고 그리고 비용 차별화나 우리 차별화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꼭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까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종류들이 있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티머에 대한 분류인데, 티머라는 사람이 분류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샵, 이 프로시먼트, 이 옥션, 이메일, 서드 파티 마켓, 가상 공동체, 부가 서비스 제공, 통합 부가 서비스, 이런 형태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모델로 보는구나. 이 옥션이란 모델은 그 경매라는 기준의 모델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경매라는 시장을 인터넷에 옮겨가지고 장점을 극대화한 사업 모형이구나. 이 비즈니스 모형이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 통합됐는지 혁신 정도는 높은지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구나. 이런 모델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티머에 의한 분류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이 분류를 다 자세히 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티머라든지 라파 이런 사람들이 나눈 기준을 보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 받는 사업 모양일 수도 있고요. 광고하는 모형일 수도 있고요. 정보를 중개하는 모형일 수도 있고요. 아예 판매하는 모형일 수도 있고 제조하는 모형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 상대에 따라서 모델을 나눕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나 판매 상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도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수익 원천이라든지 가치 사슬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나눈 거고요. 세 번째는 거래 상대에 따라 나누는 모델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B2C, B2B, B2G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2C, B2G, G2G를 정리한 모형이 요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까지만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모델이 다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걸 예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랑.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B2C 모델의 사례고요. 그래서 B2C라는 건 비즈니스, 기업 대 커스터머, 소비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접하고 많이 들어본 형태고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초창기부터 많이 나온 인터넷 쇼핑몰 영역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고객과 쇼핑몰과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게 다 표시가 모델 안에서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고객하고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협업하는 기관은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쇼핑몰은 고객한테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표시돼야 돼요, 모델에. 그리고 고객은 주문을 하고요. 지불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얻은 지불 정보를 쇼핑몰은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대금을 받죠. 그리고 이 대금은 고객이 쇼핑몰한테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금융기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B2C 모델의 설명이에요. 자, 좀 비교해서 이마켓플레이스로 볼까요? 이마켓플레이스는 여러분들 가상 공간으로 생각하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경매,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이건 B2C의 전자상거래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곳이죠. B2B 기관이고요. 기업끼리의 자기 간의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올려놓는다거나 우리 서비스를 올려둬서 거래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는 조금 힘든 사례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탐색하거나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켓플레이스가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접근도 가능하고 탐색 비용 이런 것 우리 기업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마켓플레이스 형태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다 기업 간의 정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기업 형태도 다 돼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미 대기업들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고요. 유통 채널 간에 조금 갈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B2B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알리바바 써보신 분도 있으실 거지만 실제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여기서 찾아서 내가 견적을 요청하고 개발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마켓, G마켓, 11번가,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이 오픈마켓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대표적인 B2C 이마켓플레이스 모델이에요. 사업의 주체가 누구다? 중개자가 역할하는 사업 운영자가 있다는 거죠. 11번가라는 중개자, 네이버라는 중개자, G마켓이라는 중개자가 있어요. 중개자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고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죠. 자기 제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쇼핑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로 입점 가능합니다. 네이버 쇼핑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대비 11번가 G마켓은 조금 높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인터넷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가능하고요. 쿠팡이 한 10몇 프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기 쉽고요. 판매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내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거예요. 기존에는 모든 기업에 들어가서 다 따로 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수수료 받고 우리 사이트 들어오면 다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G마켓, 11번가 이런 화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쇼핑 그리고 대표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강력한 거 포털 사이트죠. 여러분들 인터넷 접속했을 때 제일 먼저 접속하는 사이트고요. 인터넷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해서 포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죠. 메일도 제공하고 여러분들 광고 이런 것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포털에서 가장 주 수익원은 뭘까요? 포털 페이지에 광고, 검색, 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유들은
포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할까? 그 네이버의 다음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라는 판단이 이제는 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유도 우리 인터넷 인프라가 확산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리고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는 인터넷 사업 부분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포털 서비스, 전자상거래 중개상, 컨설팅 구축 서비스도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할 거는 M비즈니스예요. M비즈니스. 이 비즈니스에서 포함되는 개념으로 M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를 잠깐 따로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M비즈니스가 따로 나오는 부분이 왜 이 정도로 나오냐면 이게 이 비즈니스상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네이버 광고 수익만 해도 모바일이 60이고요. 인터넷 기반이 40밖에 안 돼요. 모바일 사용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쇼핑몰을 운영한 것도 있겠지만, 인터넷 PC 기반 구매자보다 모바일 기반이 8대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급률도 높아지고, 무선 단말기 이런 게 너무나 활성화되니까, 이 상거래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이 무선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 비즈니스란 건 이 비즈니스에다가 무선 인터넷 결합된 거고, 모바일 매개로 해서 앱 기반이라는 거예요. 앱,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PC 인터넷은 웹 기반이고요. 모바일은 앱 기반이에요. 여러분들 앱을 사용하시잖아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앱 기반의 비즈니스라서 웹 기반과 앱 기반의 비즈니스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발해야 될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앱 개발 비용, 웹 개발 비용 완벽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M비즈니스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세 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직관적이어서 매우 확장성이 높죠. 그래서 이 M비즈니스가 사실 지금 가장 활발해지고 있는 서비스고요. 예전에는 이 M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라는 개념과 같이 쓰이지만 이제는 M비즈니스의 영역이 이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웹 기반에서 앱 기반의 혁신까지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M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면 좋은 부분은 실제로 모바일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컨텐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여러분들이 앱에서 영상을 보고 넷플릭스라는 앱에서 영상을 보는 게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란 건 여러분들 iOS 기반, 안드로이드 기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고요. 네트워크는 뭘까요? 와이파이, 4G, 5G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모바일 비즈니스. 그래서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터미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터미널인데 터미널이 뭘까?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모바일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디바이스가 있어야 이 모바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바일 비즈니스는 이 비즈니스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환경적으로 기준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 환경은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편제성이 뛰어나요. 편제성이란 건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도달성도 뛰어나요.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다. 거기다가 보안성도 훨씬 더 좋죠. 편리해요.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기도 사기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모바일 사는 게 훨씬 더 쉽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로케이션 나가고 있죠. 위치 정보. 이거 한번 난리가 났지만 실제로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확인도 뛰어나요. 거기다가 소비자가 궁금하면 언제나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도 뛰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네이버 메인 화면이 PC랑 모바일 다르다는 거 아시죠? 개별성도 뛰어난 거예요. 개인화된 차별화된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환경이 다르니까 이 M비즈니스가 사업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금융, 결제, 쇼핑, 티켓, 광고, 음악, 학습, 모든 분야의 금융, 커머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지금 모든 분야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지금 뭐 카카오페이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성장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M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단적인 예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조금 살펴보면 앱스토어들, 여러분들 앱 사잖아요. 애플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서 뭐 원스토어 여러 가지 스토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앱 판매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앱 판매 비용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컨텐츠를 파는 거죠. 모바일 컨텐츠, 이런 벨소리, 뭐 컬러링, 바탕화면, 영상, 스트리밍, 다운로드 이런 게 전부 다 컨텐츠를 파는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세 번째가 광고예요. 모바일 기기는 시간, 장소 제약이 없기 때문에 타겟 광고가 가능해요. 타겟 광고는 음성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티맵 틀면은 티맵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음성 광고. 여러분들 문자, 핸드폰 광고 오죠. 동영상 서비스 포털 사이트는 여행 가면 동영상 광고 뜨잖아요. 유튜브도 뜨죠. 이런 것들이 타겟 고객 기반으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고요. 이런 광고 영역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랑 같이 한번 광고도 한번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광고들은 뭐 배너 광고, 전면 배너, 네이티브 이런 거에 따라 광고 유형이 다르구나. 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뭐냐? 이 비즈니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나오죠? 여기 이렇게 광고 나오고요. 앱 설치하고 나면 이런 광고가 나오고요. 이게 다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광고의 유형 중에 전면 배너 광고, 인터스티셜 광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 영역들이 있고요. 네 번째가 모바일 쇼핑입니다. 엄청나죠.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현재 가장 많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여기 가장 많이 비용을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네이버 쇼핑은 분사됐잖아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 거기다가 모바일 금융, 카카오페이, 페이류들 한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광풍이 불었고 지금 뭐 많은 은행들을 이길 정도로 이 비즈니스가 바뀌어버렸어요. 패러다임이. 은행보다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인정받을 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M비즈니스에서는 주요 모바일 수익 형태들은 애플리케이션 판매, 광고, 이용료, 수수료, 기기 판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애플의 비즈니스 형태예요. 애플 비즈니스 형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앱비즈니스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랑 뭐 구독을 아니면 구독이나 컨텐츠를 결합하는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갔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M비즈니스와 이비즈니스의 차이예요. 뭐가 차이 날까요? 딱 차이 나는 건 그거잖아요. 통신 환경이 모바일인지 PC인지. 두 번째는
개인화, 위치 기반, 즉시성이 가능한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이게 이 비즈니스인가, 이게 M 비즈니스인가,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인가, 웹 기반의 비즈니스인가, 모바일 기반의 비즈니스인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 비즈니스에서 조금 확인 더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들인데, 이 플랫폼들이 OS인지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인지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카카오톡 플랫폼,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 이런 것들 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이 플랫폼 사업들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내용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 플랫폼 서비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긴 수업이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꼭 읽어보시고, 실제로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 비즈니스 전략을 한번 기획해볼 거기 때문에 이 과제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기획 과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기획 과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들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것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운 수업에 대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내용도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